174쪽부터 할 차례지.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조건, 명제는 이제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되는 거가 명제. 조건은 이제 그때그때 다른 게 조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조건을 보통 이렇게 서문자 P, X는 뭐 4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하고, 이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즉 이걸 만족하는 저 X값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대문자 해가지고 집합으로 표시하기로 했지. 그 다음 뭐 하나 더, 조건 Q, X는 8의 약수다, 이런 것도 다 조건이야. 예시를 드는 중.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해서 집합으로 표시해주면 여기 있는 1, 2, 4, 8을 여기 X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조건이고, 그지? 근데 뭐 여기에다가 10 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 그치? 즉 참으로만 만들 수 있는 애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 그리고 명제는 보통 그냥 문장으로도 말을 해. 문장으로도 말을 해. 아, 갑자기 기억나네. 전에도 이거 쓴 것 같은데. 쟤는 키가 1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지?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근데 이제 실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 이제 뒤에서 주로 명제 쓰는 거는 이제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명제로 만들어 쓴다라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쓸 거야. P면 Q이다. 지금 이거 예시로 들자면 즉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붙이면 자연스럽게 명제를 제작할 수 있다 그랬지, 구조상. 그치? 그리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아유, 여길 봐. 집합으로 써놨잖아. 4의 약수면 여기에도 들어간다 라는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참인 명제는 자연스럽게 다음이 성립한다 그랬어. 즉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그럼 여기 집합, 이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라 그랬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P가 Q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참이구나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됐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삐져나왔다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요런 부분이 생긴 거지, 그치? 이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거짓이 되겠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발레라고 부른다고 했다. 됐지?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거짓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치?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합과 명제잖아. 명제를 집합으로 아까처럼 명제를 집합으로 아니면 집합을 명제로 잘 적당히 문제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5번. 전체 집합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고 하자. 그냥 일반적인 세팅이지. 소문자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일반적으로 잡았어. 요거 보자.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 이게 참이라고 써있네. 그럼 not P면 집합 버전으로는 여집합. Q는 대문자 Q. 참이래잖아.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림 그립시다. Q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그림.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괜히 막 이상하게 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됐냐? 전체 집합도 잡아줍시다. 구역 설정에서 해볼게. 구역 설정에서. 현재 이러면은 현재 구역이 몇 구역 생기냐? 3개의 구역이 생기지. 이렇게 합시다. 됐냐? 구역이 3개의 구역이 생겼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P는 몇 번 구역이야? 내가 3번을 여집합으로 잡았기 때문에 P는 이제 1번, 2번이 P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반대로.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P가 Q에 들어간다, 맞아? P가 Q에 들어가? 아니잖아.
P는, 그러니까 자, 써봐. 그림 보면서. P에 해당하는 영역은 1번과 2번이야. Q에 해당하는 영역은 2번하고 3번이잖아. 포함돼? 포함 안 되지. 삐져나가는 게 있지. 안 되네. 2번 갑시다.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겠지, 당연히. 2번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P랑 Q는 어떠한 포함 관계도 아닌 거 바로 알 수 있지. 3번 해볼까? 교집합. 교집합 있냐? 교집합 있냐? 아니요. P와 Q의 교집합 있어, 없어? P가 몇 번이야? P가 몇 번이야? 1번하고 2번이지. Q가 몇 번이야? 2번하고 3번이잖아. 교집합 있잖아. 2번 영역이 겹치네. 맞지? 틀렸어. 그럼 3번은? 이번엔 3번은 P와 Q를 합하래. 이번엔 이거 다 합하래. 다 합치면 1번, 2번, 3번이네. 맞냐? 이러면 1번, 2번, 3번 다 합하면 전체 집합 맞지? 4번이 정답이야. 됐냐? 자, 그 다음 421번. 자네들 또 저렇게 절대값 나온 것도 이제 까먹어서 못 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제 그 정도 아니냐? 이제 그 정도 아니냐? 아, 이런 절대값은 이제 잘 푸냐? 일단 근데 보자. not P면 Q다가 참이야. 즉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서 요게 필요한 게 아니라 not P가 필요하니까 not P를 먼저 절대값 부등호를 반대로 쓰면 요게 not P지. 지금 얘가 크거나 이쪽으로 이렇게니까 반대면 이거지, 그치? 그럼 이러면 더 쉽죠. 요러면 이제 절대값 안쪽 영역 잡히는 구역이니까 양변에 1까지 플러스 해주시면 요렇게 되겠네. 자, 한번 공수 원 지식 좀 파악 좀 해볼까? 구간 양 끝에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 뭔가 일정한지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하라 그랬지. 길이 아니면 중점. 뭐가 일정하냐? 중점이 일정하죠. 더했을 때 A가 사라지지.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이네. 중점이 1이네. 됐냐? 공수 원에서 하던 거. 따라서 지금 일단 요 P의 여집합은 요런 영역인데 가운데가 1인 영역이야. 즉 이렇게 그려줍시다. 1을 가운데 낀 요런 영역인 거야. 그치? 됐지? 여기가 1-A, 1 플러스 A. 근데 Q가 뭐야 이거? Q가 다 덮어야 되네. 맞지? not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Q가 이걸 다 덮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실은 뭐 중점이고 뭐고 이런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 성립하면 답은 나오거든. 답은 나오지만 결국 이런 게 다 시험 때 뭔가 변화구가 던져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야. 자, 봐.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6부터 6이니까 저 Q, 자 Q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Q를 파란색으로 그릴게. Q는 0을 가운데 끼고 있는 요런 영역이지. 0을 가운데 끼고 있는 요런 영역이야, Q는. 맞지? 근데 P는 마이너스 1을 가운데다 두는, 1을 가운데다 두는, 즉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이런 영역인 거지. 맞아? Q가 안쪽에 있어야 되잖아. 결국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안 넘어가면 되지. 여기는 넘어갈 리가 없잖아. 여기가 안 넘어가면 얘가 대칭점이 1이니까. 그래서 실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등호는 둘 다 없으니까 요렇게. 됐지? 공수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근에 하던 거잖아. 기말 막 방학 방학 전에 봤던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 A의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됐냐? 즉 여기 부분은 말 그대로 저 기말고사 1차 부등식 그쪽 냄새 막 수직선 가지고 놀던 그런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P가 이렇게 잡혀 있고, 그치? 조건 P. 다음 조건 Q가 이렇게 잡혀 있네. 그리고 P이면
Q이다 돼 있으니까 노란 게 파란 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수직선에다가 그려야 되겠네. 자, 수직선 찍. 얘는 뭐 별다른 뭐 중점이 몇이네 이런 특이한 그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냥 그리면 되겠네. 그냥 그립시다. 노란 거 먼저 그리자. 아, 뭐야. 얘는 뭐 그냥 잘 하면 되겠네. 요게 P. 그 다음 Q가 덮어야 되지. 덮어. 그리고 여긴 색칠이네. Q가 색칠이지. 그치? 여기도 색칠. 자, 인접한 영역의 이 부등호 관계 좀 써봅시다. 아이고. 요렇게 돼야 되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올라가도 돼 안 돼? 올라가도 되지요. 등호 들어가도 돼. 그러면 1 넘어가면 3. 여기도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도 되죠. 여기도. 그러면 저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여기 중간에 접속사는 당연히 AND. 따라서 둘이 합쳐주면 아이고. 이게 마이너스 있네. 그러네. 이렇게네. 이렇게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그럼 부등호가 바뀌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이제 연결되네.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지? 다음 2번. 자, 또 잘 그려보자. P가 이렇게 범위 잡혀 있다. 양 옆에 이렇게. 그 다음 Q는 이렇게 사이에 잡혀 있고, 그 다음 명제는 not P이면 Q이다야. 그러니까 지금 not P지. 야, 이거는 P잖아. 이거 좀 바꾸자. 이건 P잖아. not P가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P를 잠시 수정. 하얀색으로 그려보면, P를 하얀색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P지. 그럼 저게 아니다는 반대로 여기는 색칠하고 방향도 완전 우회전 꼭 완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요게 not P. 맞지? 요게 지금 not P. 됐지? 따라서 not P가 Q 안에 들어가라. 또는 Q가 얘를 덮어라. 덮자. 요걸로 잘 입을 덮으면 되지. 여기가 색칠. 구멍 색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등호 결정을 신경 쓰셔야 되겠네. 자, 여기는 일단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등호 붙어 안 붙어? 붙어. 좋아.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소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왜냐면 색칠돼 있잖아. 그러니까 벽에 구멍 뚫려 있고 여기가 색칠이라 요 구멍 밟아버리면 튀어나간 거야. 하나. 한 개 튀어나가잖아. 붙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AND 연산이고 연결이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연결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됐지? 좋아. 다음 장. 모든이나 어떤 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잘 봐. 이제 드디어 야 기억나? 명제, 그러니까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처럼 P다. 조건 P의 부정은 그냥 P가 아니다. 그럼 된다 그랬지. 조건은 그냥 그거 아닌, 아니야 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명제를 부정할 때는 그냥 조건처럼 단순하게 뒤에만 아니야 하면 안 된다 그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올바른 부정은 아니라는 소리야. 앞에서 나왔던 잠깐 앞에 명제 부정 문제가 몇 문제인가 있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은 다행히 그냥 이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부정을 해도 됐던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명제 그냥 단순히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끝에 아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예시 들어준 게 이거잖아. 이거. 사의 약수는 짝수이다. 명제야 아니야? 첫 번째,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이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참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명제 부정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만 아니다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은
막 공식처럼 딱 이렇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국어야, 국어. 이 문장의 뜻,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게 아닌 걸로 잘 나타내줘야 돼. 그냥 단순히 뒤에만 이렇게 하는 게 명제 부정이 아니라고. 됐냐? 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거 참이냐? 이것도 거짓이잖아. 제대로 된 부정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당장에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차라리 이런 명제를 부정할 때는 그냥 요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차라리 하면 적어도 틀리진 않다 그랬지. 됐냐? 이제 제대로 부정하는 거를 할 겁니다. 이걸 제대로 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여기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 따라서 요거는 내가 또 잠시 동전놀이로 예시를 좀 들어보자. 자, 동전 2개 가지고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자. 뒷면을 세모로 표시하도록 할게. 그럼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잠깐 경우의 수처럼, 그지? 아이고 씨. 됐냐? 따지면 이제 약간 이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자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요거를 이렇게 말해볼게. 모든 동전은 앞면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요 세트만을 나타내는 말이지. 자, 그럼 이걸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부정을 했다 해. 부정을 했으면 이 부정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장은 당연히 이 셋을 다 포함해야 돼. 맞지? 명제라는 게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했으면 그거는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할 건데 만약 앞면이다니까 부정하면 그냥 앞면이 아니다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딱 뒤에만 바꿨다고 생각해봐. 부정하면 뭐 앞면이다의 부정이니까 앞면이 아니다 하면 되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 문장은 얘만을 나타내지. 이 문장은 얘만 나타내지. 제대로 부정한 게 아니야. 분명 이거를 부정했으면 그걸 부정한 문장은 남은 3가지 상황을 다 포함해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어떤. 이러면 이제 3개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야. 됐냐? 그냥 뜻이 그래. 무슨 수학 공식 같은 거. 나름 공식을 만든 거지. 모든이란 단어도 부정할 때 어떤으로 바꿔야 된다. 또는 반대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나름 국어 안에서 약간 공식 같은 걸 만든 거야. 상황 이래야 이 말이 어떤 동전은 앞면이 아니다. 즉 뒷면이다. 그렇지. 얘네 셋을 다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모든과 어떤이 이런 관계야. 그럼 이제 이것도 제대로 부정할 수 있지. 너네들이 얘를 거짓이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지? 4의 약수가 1과 2와 4가 있는데 얘랑 얘는 짝수지만 요게 짝수가 아니라서 거짓이라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앞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모든 4의 약수가 짝수다라는 문장 의미인 거야. 그치? 갑자기 국어 시간 같지만. 그래서 니들이 거짓이라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부정하려면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대로 저 명제를 부정한 거야. 그리고 봐라. 참이지. 어떤 4의 약수는 짝수가 아니다. 그렇지. 1은 짝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참. 되냐? 그래서 모든과 어떤 개념을 알아야 실은 얘는 부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다. 됐지? 됐지? 이런 모든과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잠깐 나왔지만 and하고 or와도 서로 부정관계라 그랬지? 이거는 다시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이거를 잠깐만 말만 바꿔서 야 이거 동전 A, 동전 B라고 잠깐만 이름 좀 붙여보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A도 앞면이고 그리고 B도 앞면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마찬가지야. 얘를 부정하면 이 부정한 거는 제 셋을 다 포함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는 앞면이 아니다. 앞면이라는 말 부정해야 되니까 앞면이 아니다. B도 앞면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and도 or로 바꿔야 저 셋을 다 포함하지. 그지? 그래서 모든과 어떤처럼 and, or, 그리고와 또는 역시 부정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바뀌고 하게 될 거야. 됐냐? 됐지? 그 예시로 딱 하나 보여준 게 이런 것도 보여줬지. 예를 들어 이런 범위가 있어.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를 부정하면 일단 그림으로 보면 자, 이 부등식을 부정해 봅시다. 이 부등식을 부정하면 그림으로 빠르게 보면 이거니까 반대로 여기랑 여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을 하겠지. 맞지? 근데 실은 이것도 and, or 개념이 들어가 있지. 왜냐하면 실은 이 부등식은 정확히 따로따로 쓰면 요 뜻이지. 이 부등식 따로따로 다시 분리해서 쓰면 요 뜻이지. 맞지? 자, 요거 좌우만 좀 바꿔 쓸게. 맞지? 즉 우리가 지금 얘를 부정한 건 이걸 부정한 거야. 그럼 얘를 부정했으면 아까처럼 이게 아니다니까 부등호는 이제 반대로 쓰면 되죠. 얘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도 부정해야 돼서 또는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와 또는의 관계, 모든과 어떤의 관계. 됐냐? 됐지? 그래서 이제 명제 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부정을 하셔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래 놓고도 이거조차도 말을 바꿔서 자, 그러니까 다 지워서 다음 명제를 부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서 막 문장 5개가 써 있다고 치자. 아까처럼 어떤 사의 약수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써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것도 의미를 바꿔서 말을 다르게 써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국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야, 예를 들어 이 문장이 이제 아까 그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떤 사의 약수는 짝수가 아니다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문장이 뭐지? 그러고 약간의 국어를 생각해서 답 5번 이렇게 골라야 돼요. 됐지? 명제 부정은 단순하게 뭐 끝에만 아니다 하는 게 아니야.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지? 조건은 그냥 아니요 하는 게 맞아. 조건의 부정은 그냥 단순하게 여집합처럼 A가 아닌 거 그건 조건의 부정이 맞아. 명제 부정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좋아. 자, 다음 보기 중 참을 고르시오. 자, 골라보자. 기억부터 모든 X니까 지금부터 빠짐없이 다 만족해야 돼. 일단 부등식을 풀자. 자, 모든 X가 이렇다라고 돼 있는 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3보다 작다. 다 3보다 작지. 참. 그 다음 어떤이라는 거는 이제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인 거야.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자, 이건 어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바로 되는 거 있냐?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3이 하나가 딱 껴있었어. 그럼 그 니은은 참이야. 그지? 이 어떤이란 뜻이 그렇지. 됐냐? 그러나 지금은 단 하나도 이걸 만족하지를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됐냐? 자, 디귿도 어떤 2차 부등식 오랜만에 나와 있는데 자, 2차 부등식 좀 오랜만에 풀어볼까? 자,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니까 x-2,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오랜만에 그림, 2차 함수, 그래프 잘 생각하면서 0보다 크다니까 어디야? 요 양옆이지, 양옆이지. 맞냐? 따라서 해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됐냐? 자, 이렇게 되는 거 있냐 없냐? 이건 없어. 2보다 큰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딱 하나 있지. 요거 하나 되지. 요거 하나 여기에서. 맞아? 그럼 디귿의 문장은 어떤 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참이네. 어떤 놈은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그치? 다음. 모든 이제 여기 있는 5개 다 때려 박아서 이거 성립해야 되거든. 이거 성립해야 되거든. 성립하냐? 야, 일단 첫 번째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그냥 집어넣는 거 말고 좀 이거 이미 힌트 준 거잖아. 이거 이미 뭐야? 그러니까 얘 지금 힌트 준 거잖아. 무슨 힌트 준 거야? 그렇지. 절대값이 그냥 뺏겨졌다. 안에 있는 게 양수다. 그리고 0은 언제나 포함. 됐냐? 됐지? 요게 음수다. 요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다랑 0은 뭐 언제나 낍니다. 0은 뭐 마이너스 붙던 말던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힌트는 요거고. 그럼 모든 x가 이거다라는 소리인데 틀렸지. 음수 있잖아. 땡. 됐냐? 됐지? 그런 식으로 밑에 22번, 23번 참인가 거짓인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해 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역대우 필요 충분 조건 하고 명제 좀 끝내버리고 싶은데 명제도 은근 양이 많아. 자, 일단 해보자. 여기 발레 찾는 거나 한번 연습해보고 잠깐. 이것도 해야 돼. 왠지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 425번 같은 거 이거는 실은 명제가 어렵다라기보단 지금 공통수학 1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 올려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본 상식들이 빵꾸 뚫려 있으면 못 풀어. 이건 상식 테스트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기억 참인 거 고르는 거지. 8의 배수면 4의 배수다 라고 주장하고 있네. 즉 노란 게 파란 거에 포함되냐 물어보고 있네. 맞아 틀려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집합으로 해봐. 노란 거 8의 배수니까 8, 16, 24, 32, 40 이렇게 가는 거고 4의 배수면은 4, 8, 4, 32, 4, 46, 4, 5, 20, 4, 6, 24 이렇게 가는 거네. 누가 포함되지? 누가 더 커? 파란 게 더 크지? 노란 게 그 일부지? 노란 게 파란 거 안으로 들어간 거지? 참 거짓? 참. 됐냐? 헷갈리면 집합으로 해서 누가 어디 안에 들어가나 이렇게 잘 해서 그냥 절대 안 틀려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니은은 xy가 0이면 곱해서 0이면 제곱하면 0이다. 이건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xy가 0이다 라는 소리는 또는이지. 이렇게지. 그 다음 이건 뭐야? 파란 거 제곱해서 0은 반드시 동시에 0이어야 되잖아.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걸 약간 표처럼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 맞나? 약간 표처럼 그려볼까? 그러니까 x랑 y에 대하여 저 노란색은 얘가 0이고 얘가 아니거나 얘가 아니고 얘가 0이거나 얘도 0이고 얘가 0인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노란 거. 그런데 파란 거는 AND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둘 다 0인 것만 되는 거잖아. 즉 포함관계는 진짜 얘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중에 한 일부분이잖아. 그치?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즉 얘가 이렇게야. 요게 이렇게 해서 이거이면 이거다. 거꾸로 돼야 참인 거야. 즉 이것은 거짓. 됐냐? 자, 그 다음 디귿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이거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냥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양수와 양수면 곱하면 양수니까 절대값 취해도 양수.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말 그대로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라는 소리. 됐냐? 아, 이렇게 좌우로 순서상처럼 써보자. 디귿의 요 앞에 문장은 말 그대로 둘 다 플러스라는 소리. 됐냐? 그런데 이것도 해석은 해봐야지. 직관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해석해야지. 방금 안 그래도 아까 말했잖아. 절대값을 뺏겼는데 그냥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안에 있는 게 양수란 소리지. 다시 말해 쟤는 지금 xy가 0보다 크다야. 그리고 등호도 들어가지. 맞아? 그럼 곱해서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도 포함하냐 하면 양수도 포함하지. 근데 음수도 되고 심지어 여긴 0도 돼. 0도 돼. 0이냐 아닌가 이런 것도 돼. 더 많아 얘가. 당연히 요게 이 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됐어? 그 다음 자 마지막 리을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등변삼각형이면 A와 B가 같다 가기. 맞아 틀려? 그래 틀리지. A, B, C가 이등변삼각형이면 만약에 이렇게면 그렇지 여기랑 여기가 같은데 그게 A랑 B일지 A랑 C일지 B랑 C일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맞지. 됐냐? 됐지? 좋아. 그 다음 426번 발레 찾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뾰루지 튀어나온 그 그림 있잖아. 잘 봐. 자, P면 낮추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즉 다시 말해 발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란 소리야.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참인 걸 먼저 그려. 참인 그림이면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간 그림이면 P가 이렇게 이러면 참인 거지. 근데 거짓이란 얘기는 튀어나왔다. 빼쭉 이렇게. 이때 요 부분을 발레라고 한다 그랬어. 자, 요 부분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만 하면 되겠네. P랑 어디랑? 노란색의 바깥쪽이지. 그러니까 노란색이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거의 바깥쪽이면 Q다. 맞지?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요 영역이지. 됐냐? 됐죠? 요 하얀색 P 테두리의 안쪽이자 Q의 여집합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1번. 됐냐? 됐지? 따라서 1번 딱 바로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 428번도 은근 이거 진짜 많이 질문들 참. 요거 해석 정확하게 하면 뭐야? 이건 제곱 더해서 0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동시에 0이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X랑 Y랑 같다야. 얘는 Y랑 Z랑 같다고. 얘는 Z랑 X랑 같단데. 중요한 건 중간 접속사가 다 AND입니다. AND. 됐지? 이걸 부정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같지 않다가 돼야 되며 이게 끝이 아니라 중간에 요것도 또는으로 싹 다 바뀌어야 되고 지금부터 너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요것을 의미하는 문장이나 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봐. 몇 번이야? 자, 일단 1번은 아니고요. 당연히. 1번은 왜 아니야? 1번은 무슨 뜻이야? 이건 는 0이다 알아서 같다지. 또는이고. 근데 어쨌든 같지 않다를 찾아야 되는 거야. 1번은 일단 아니고. 2번은 셋이 곱해서 0이 아니려면 동시에 0이 아니어야 하지. 한 놈이라도 0이면 바로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 동시에라. 지금 2번은 여기가 그리고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2번도 아니야. 2번, 3번 똑같은 말이네. 여기도 그리고잖아. 맞아? 그 다음 실은 2, 3, 4가 다 똑같은 말이야. 4번 X, Y, Z는 모두 서로 다른 수란 얘기가 이거잖아. X, Y도 다르고 Y, Z도 다르고 ZX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바로 4번을 말하는 거잖아. 2, 3, 4가 다 똑같은 말이야. 5번이 정답. 그 다음
31번 해볼게. 딱 봐도 이런 거 공수 원 들어가는 건 너네들 다 까먹어서 못하겠지 뭐. 아닌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도전? 도전? 근데 이런 거 도전하라고 하면 딱 때려 맞추는 애들이 꼭 있어. 꼭 집어넣어서 풀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어떤 실수다 참고로. 그 다음 2차 부등식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관계로. 따라서 지금부터 2차 함수적으로 해석하도록 합시다. 얘랑 그 다음에 x축이랑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야. 크다, 크거나 같다. 맞냐?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말 없으면 우리 너무 많이 하던 거잖아.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뭐 이렇게 떠 있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뭐야? 범위가 있는 거야. 범위가 있는 거야.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에 해 하는 거야. 따라서 잘라야 돼. 자르기 위해 얘도 간단하게 그려줍시다. 자, 복잡할 거 없어. 축만 딱 찾으라 그랬지. 깔끔하게. 축 몇이야? 4. 축이 4고 범위가 2부터 5니까 5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잘렸을 거고 2가 조금 더 이렇게 뒤로 잘려 있겠구나 정도 확인.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남았네. 자르는 거대로 잘 잘라 줍시다. 됐지? 여기도 이제 그냥 4라고 쓸게. 됐냐? 이런 거 잘 해야 돼. 됐지? 이런 행위를 나중에는 3, 4차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겨우 2차 갔다가 하고 있을 때 잘 연습해 놓도록 해.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은 어떤 실수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만약 모든 실수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게 만약에 모든 실수였으면 결국은 또 판별식 하는 거겠네. 꼭지점이 떠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즉 교점이 없거나 또는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다도 되죠. 됐냐? 이거 하는 거였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르네. 어떤 이거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의 뜻이 뭐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만족하는 거고 이러면 하나도 만족 안 하는 거니까 어떤 의 의미는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가? 지금 자네들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지. 여기만 x축 위로 한 마리만 딱 빼꼼 삐어 나오면은 저거 오케이 되는 거야. 그치? 됐냐? 어떤 의 의미가 그거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네들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를 지금 봐야 되는 거네. 2일 때. 됐냐? F2라고 씁시다. 저기 노란색 fx에다 2 집어넣으면 n-12네. 얘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일까 크거나 같다일까?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요게 지금 노란색 파란색 같아도 된대. 다도 된다 그랬으니까 들어가겠네. 됐냐? 즉 요 파란색 x축이 정확히 요렇게 지나가게 된다 같다고 친다 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딱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어떤 만족이지? 하나만 만족하면 오케이인가? 그치? 따라서 요렇게 되겠네. n의 최소값은 그러면 12가 되겠네. 됐지? 저게 만약에 모든이었으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판별식 써야 되겠냐? 됐지? 뭐 하여간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런 거는 뭐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관련된 기술이라던가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들. 좋아, 다음. 자, 여기는 이제 괜찮네. 단순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오히려 괜찮을 수도. 왜냐면 정의이기 때문에.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건 정의라서 뭐 증명할 것도 없고 이 명제의 역을 구하라 그래. 역. 자, 다음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 그건 뭐냐?
맞아. 근데 내 손바닥도 잘 봐. 뒤집으면 부정이다. 근데 이거는 뒤집지도 않고 말 그대로 좌우만 바꾼 관계. Q이면 P다라고 말한 이 관계를 여기라고 합니다. 됐냐? 아, 화살표 요로만 써라. 부분집합도 이렇게 쓴다 그랬지. 이렇게 안 쓴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화살표는 그냥 여기만 해. 괜히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대각선으로 대우관계라는 게 있어. 대우관계는 실은 뭐냐? 대우관계는 이제 이거야. 됐지? 다시 이거야. 됐지? 그냥 이건 정의여서 뭐 외우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 P면 Q이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야. 됐지? 그럼 이걸 대우하면 어떻게 돼? Q이면 P다를 대우하면 어떻게 돼? not P이면 not Q다가 되겠지. 되지? 그치? 그럼 또 이렇게 역관계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어떤 명제든 그냥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엎은 건 역. 부정해서 바꾼 걸 대우라고 합니다. 됐냐? 그럼 갑자기 이 짓 거리를 왜 하느냐? 얘네들이 좀 중요해서. 이 대우 관계에 있는 애들이 좀 결속이 있어요. 뭔 소리냐? 만약에 자, 이 명제가 뭐 참이냐 거짓이냐를 막 거시게 해봤더니 만약에 얘가 참이야. 그럼 얘는 참일까? 이건 알 수 없음이야. 얘가 참이잖아.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몰라. 그러나 얘가 참이잖아. 100% 얘도 참이야. 얘네는 한 몸이야, 한 몸.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가 구라면 얘도 구라야. 됐냐? 됐지? 왜 그런지는 집합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서 보여줄 수가 있어. 자, 확인. 자,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포함 관계인 거지. 그럼 자, 전체 집합까지 잡아주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Q가 잡아먹은 거지. Q 안에 P가 있는 거지. 됐냐? 그럼 이거 집합의 성질이잖아. 이거 여집합끼리는 반대로 P가 잡아먹는 그림이지. 됐냐?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랑 Q가 더 크면 그게 아닌 경우는 반대로 P가 더 커. 이걸 다시 바꿔보면 자연스럽게 왜 대우관계인 애들끼리 서로 엮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됐지? 증명 끝. 집합으로 증명 끝. not Q이면 not P다를 다시 명제 버전으로 바꾼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100% 얘도 참이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 대우는 언제 많이 쓰느냐? 너네들이 이제 시험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번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야 가끔씩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 짜증나게 써놓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 일부러. 그때 이거 써도 돼. 대우를 쓸까? 하고 그걸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 대우를 썼더니 얘가 참이야. 그럼 쟤도 참이거든. 이런 기법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저 대우라는 성질은. 됐냐? 실제 바로 뒤에서 문제로 보여줄게. 이제 이 대우법을 너네들은 배워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귀찮은 걸 배워버렸지? 차라리 몰랐으면. 그러나 배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해라 그랬는데 그냥 얘네들 가지고 놀아보자. 그냥 갖고 놀아보자. 자, 1번 명제 맞지? P면 Q이다. P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이게 Q에 해당하는 거네. 됐냐? 일단 질문 참이야 거짓이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이건 그냥 뭐 증명 그런 게 아니라 보고 참. 됐냐? 그럼 보나마나 이 명제에 대우를 써보면 대우도 참이야. 볼 것도 없어. 대우 써보면 참이야. 써보기나 하자. 대우 쓰면 이제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그럼 이제 노란색 부정해서 뒤로 갖고 와야 돼. 부정이라 이렇게야. 또는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 얘도 참이야. 맞지? 어떤 두 수를 더했는데 2보다 작대. 그럼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1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됐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 이렇게 먼저 써 있었다 쳐봐. 그럼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잠깐만 더하면 2보다 작은데 이런가? 이씨 조금 애매한데 같은 순간에 대우를 써서 이렇게 바꿔서 풀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됐지? 됐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저 문장의 역은 좌우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역은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역은 좌우만 그대로 바꿔 쓰면 돼. 부정 안 해. 자, 그럼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직접 생각해서 맞춰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발레 하나 들어봐. 이런 건 그냥 발레 하나 한두 개 딱 생각해서 찾는 게 딱 제일 빠르지. 왜 거짓이야? 발레 하나 들어봐.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반드시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발레 하나 찾아봐. 아니 뭐 이런 거. 됐냐? 자, 요런 게 2번 같은 게 특히 그래. 야, 이 문장만 보고 대답해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 같아? 거짓 같아?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할 때 대우를 써보라고. 대우 써봐.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봐. 그리고 이야. 자, 노란 거 부정해서 뒤로 갖고 와봐. 그리고 다시 봐봐.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대우법이 쓰인다. 주어져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이 그대로 참 거짓 판별하기 애매모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대우 써버리기. 봐봐. x가 1이고 그리고 2면 당연히 곱하면 2지. 참이야. 얘가 참이네? 그럼 얘도 참이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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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명제가 애매할 때는 대우를 써서 대우가 참 거짓임을 파악해서 알 수가 있어. 됐지? 따라서 이거 참, 대우도 참 확인. 됐냐? 그리고 이제 역 해봅시다. 역은 이제 좌우만 바꾸는 거지. 꺼져. 역은 이제 좌우만 바꾸는 거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도 역도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보통 참 거짓 파악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어떨 때냐면 이렇게 가 아니다 했을 때가 헷갈려. 1이 다 그러면 1만 생각하면 되는데 1이 아니다 그러면 1이 아닌 게 세상 많은데. 그지? 이럴 때 한 번씩 대우 써보면 좋아. 즉 이거의 대우를 써봐. 이거의 대우. 에이씨. 이 문장의 대우를 써보자. 이면 얘를 대우 쓰면 이렇게 되지. 참이야 거짓이야? 곱해서 2면 반드시 1과 2라고 주장 중이네? 맞아? 틀렸지. 2하고 1일 수도 있고 뭐 분수도 있고 맞아? 틀렸네. 그래서 이거 틀렸네. 됐냐? 즉 역은 거짓. 자, 다음 이거도 봐봐. 다음 명제 더한 게 3보다 크면 이다가 참이래. 저대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 좀 뒤집어 까는 게 좋을까? 항상 생각하는 거야. 이대로 보는 게 좋나? 대우도 써볼까? 대우 쓰면 어떻게 되지? 대우 쓰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더 해석하기 편해 보이지 않냐? 됐지?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다.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거든. A가 수치가 어떻게 잡혀야 될까? 요 부분이 3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이렇게 되겠네. 됐어? 됐지? 됐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더해져 있는 덩어리로 뭔가 출발해서 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단 좀 이렇게 따로따로 잡힌 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됐냐? 자, 그 다음 마지막 3단 논법. 3단 논법은 사다리 타기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 빠르게 잘 보도록 해라. 전혀 어렵지 않다. 3단 논법. 다음을 3단 논법이라 그래.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 Q이면 R이다도 참이야.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요게 3단 논법이야. 사다리 타기라 그래. P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맞아? 됐냐? 간단하지? 증명은? 증명도 너무 쉽다. 집합으로 싹 바꿔보면 좋아.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요 그림이란 얘기. Q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요 그림이란 얘기.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 누가 제일 큰 거냐? 누가 제일 대빵이야? 이거 먼저 그리면 R 안에 Q가 있는 그림이지. 맞아? 근데 이 그림은 Q 안에 P가 있는 그림이지. 3단 논법도 너무 단순해. 그러면 P가 R 안에 있는 거 맞네. 참. 끝. 따라서 3단 논법은 소위 사다리 타기라고 해서 시작해서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기 지금 힌트가 두 개? 너네들 지금 저 힌트가 두 개로 보이냐? 힌트가 4개 있는 거야. 힌트가 지금 4개 있는 거야. 다시 써보자. P면 Q이다가 참이래. 즉 P면 Q이다가 참이면 같이 있는 거야. 대우. 얘도 참이니까 힌트가 지금 2개로 보이겠지만 4개가 있는 거다. 됐냐? not R이면 not Q가 참이래. not R이면 not Q다가 참이래. 그럼 이거의 대우도 참이라서 Q이면 R이다도 참인 거야. 됐냐? 힌트가 4개 있는 거야. 이 4개 가지고 이제 사다리 타기 시작. 야, 기억! 정답 아니야. P면 R이다. P에서 출발해서 R로 갈 수 있냐? 오케이. 정답. 얘는 not R에서 not P로. not R이 여기 시작은 할 수 있어. 그러면 not Q로 가서 not Q에서 not P로 되는 딩? 얘는 not P에서 not R로. 그러니까 이 안대를 오해하지 마. 봐봐. not P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해. 그럼 그게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거짓이란 소리야? 이게 이 명제가 거짓이란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야. 알 수 없음이라서 XI 오해하지 마라. 됐냐? 즉 지금 이 4개의 힌트로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음이라서 우리가 지금 X 표시를 친 겁니다. 거짓이라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참인 거 고르래잖아. 그치? 자, 리을은 여기 대놓고 있지? 리을은 바로 여기 직행이 있는데 무슨 리을은 Q에서 나달로 가야 되는데 R로는 갈 수 있거든. R에서 뭐 이어지는 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고 막혀버렸지. 따라서 여기로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음. 됐냐? 요게 3단 논법입니다. 됐지?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할 차례인데 여기도 말이 좀 헷갈리거든?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일단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명제를 하고 있거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는 종류가 두 종류지. 참인 명제이거나 거짓인 명제이거나. 맞지? 그 중에 참인 명제를 매번 P면 Q이다 쓰고 참 하기 귀찮으니까 기호를 하나 또 만들었어. 앞으로 참인 명제는 이렇게 두 줄 화살표로 이렇게 쓰면 아 참인 명제구나 하시면 된다. 됐나? 어? 하나면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참인지 결정난 명제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기 시작할 거니까 일단 요게 이제 화살표 보내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봐야 돼. 잘 봐. 일단 정의를 써주기는 할게. 자, 이게 P 입장에서 말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Q 입장에서 만약에 위의 명제를 말한다면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일단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정의인데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제 헷갈릴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풀 때 막 이런 식으로 막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P일 때 등등등 이런 식의 문장 써 있을 때 아 이게 P 화살표 not Q인지 not Q에서 P로 가는 건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일단 이쪽 목표 달성이야. 됐지?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 잘 보도록 해라. 아 일단 그 전에 그냥 이거는 그냥 아 절에서 이름이 저런 식으로 붙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만 잘 보도록 해. 일단 얘가 참이면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따라서 이걸 좀 약간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그냥 이름이 왜 저렇게 붙었나 그냥 가볍게 들어 가볍게. 아, 예를 들어 지금 저 상황 색깔 일부러 맞췄어. P가 운전하는 사람, 파란 거 Q가 면허 딴 사람. 됐나?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이제 면허 땄는데 운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됐냐? 나 면허 있지. 운전 안 해. 운전 안 해. 운전 귀찮아. 운전 왜 해?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얘가 뜻이 그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냥 이거부터 할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다시 말해 면허증을 따는 거는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그런 의미인 거야. 그냥 느낌이. 알겠냐? 그래서 이름이 필요 조건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럼 위에 이건 뭘까? 운전하는 것. 운전하는 사람은 이미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소리고. 그래서 이름이 충분 조건. 됐냐? 됐지? 그건 내 거야. 자, 됐죠 요거? 됐지? 그래서 그냥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화살표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해라. 뭐뭐이기 위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화살표를 보내도록 하지.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 보내는 방법을 잘 봐봐. 실은 이걸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뭔지 알지? 은는 이가 붙은 게 주어잖아.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써있기만 하면 주어 찾기 쉬워. 맨 앞에 거. 맞아? 그런데 이게 한국어의 특성상, 한국어의 특징이지. 말의 순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 이러면 여기에는 은는 이가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맨 앞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무슨 문장을 찾으면 되냐 하면 뭐뭐이기 위한 이 문장을 찾아 나서라. 왜냐면 얘는 절대로 안 빠지거든. 됐냐? 이 문장을 찾아서 이 문장에 Q이기 위한이잖아.
그럼 Q가 떨거지가 되는 거야. P가 메인인 거고. 됐냐? 즉, 요 주어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기 바래. 됐냐?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은 뭐야? 첫 번째, 뭐뭐이기 위한 이 문장을 찾아 P이기 위한이라고 붙어 있네? 그럼 이제 P가 후반으로 가는 거고, 주어, 메인에 해당하는 게 Q가 되는 것이며, Q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생각하는 건데, 필요 조건이라 필요한다, Q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같은 화살표다. 이거는, 뭐야, 이거. 같은 거야. 됐지? 됐지? 이렇게 화살표 보내면 돼. 자, 그럼 이거 보내보자. 즉, 얘는 그럼 이제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뭐뭐이기 위한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제 not Q가 붙어 있으니까 not Q가 아니라 P가 이제 얘가 실은 메인 주어가 되는 거고,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 그럼 이건 not Q이면 P다가 참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화살표 보내면 된다. 됐나? 화살표 보내는 방법. 이게 다야. 됐지? 아, 그리고 명제 중에 이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뭐 마지막에 명제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 명제를 풀고 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명제가 쌍방이 참인 경우가 있지? P면 Q이다도 참인데 그거에 역, Q이면 P이다도 참인 경우가 있었지. 그런 걸 앞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양쪽 다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헷갈리거나 그럴 일은 없죠. 됐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됐냐?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 다시 말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됐지? 자, 그럼 이제 화살표 보내는 거.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는 건 그래도 방금처럼 패턴 조금만 연습하면 내가 알려준 대로 잘 따라하면 그건 괜찮거든. 근데 결국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네들이 쌓아왔던 기본적인 수학 지식 때문에 화살표를 못 보내서 틀릴 수도 있어. 이거야. 1번부터 P면 Q이다야, Q이면 P이다야. 어느 거야? 노란 거? 일단 첫 번째로 이거부터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이거 뭔 소리야?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요 X를 넘겨보면 이거네.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제외되는 부분이네. 맞아? 이럼 이거는 절대값 안에 내용물이 0보다 작다이면서 동시에 0 포함이지. 0은 그냥 언제나 포함이지. 따라서 Q에 해당하는 거, 지금 Q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 그럼 이렇게 두 개면 뭐가 맞아? 누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하나 더 많아? 0 하나 더 많아? 즉 노란 게 맞는 거지. 노란 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됐냐? 제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지. 작은 게 큰 쪽으로 들어가야 돼. 맞아? 따라서 P면 Q이다. 요게 참. 됐나? 됐지?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 보내고 나서도 잘 봐야 돼. 여기를 잘 봐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했거든. 즉 Q이기 위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Q를 뒷짝에, P가 메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가 무슨 조건인지는 P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P 기준으로 화살표를 쏘았기 때문에 지금 요 1번의 정답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됐지?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치자. 근데 시험 때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를 Q, 여기를 P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당연히 답은 달라지지.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이러면 이제 얘는 메인이 Q가 된 거지. P이기 위한이 돼버렸으니까 Q가 메인이 될 것이고, 즉 Q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Q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받았거든.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즉 문제 잘 읽어 주셔야 된다. 됐나? 화살표 보내는 거 잘 보내놓고 틀리지 않도록. 됐어?
자, 그럼 2번은 어때? 2번은 P면 Q이다가 맞냐? Q이면 P이다가 맞냐? 아니면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뭐야? 2번은 둘 다 맞지. 왜? 많이 보던 거잖아. 이거. 아 뭐야. 이거 X도 0. 동시에 Y도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절대값이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동시에 0이네. 맞아? 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똑같은 상황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 양쪽 다 가능. 됐냐? 됐지? 그 다음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가 참이야.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참이야. 뭐야?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은가를 봐. 아이씨. 뭐가 더 많은지를 생각해봐. 이등변 삼각형이랑 정삼각형 중에 쪽수가 더 많은 게 누구냐? 이등변이 훨씬 더 많지. 변 두 개가 같은 게 이등변이잖아. 그 중에 이제 하나 더 같으면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파란 게 맞지. 정삼각형이 이등변 안에 들어가는 거지. 됐냐? 그래서 파란 게 맞고, 지금 이 문제 주어는 누구야? P죠. P가 메인 주인공이죠. P가 화살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 됐냐? 화살표를 잘 보내야 돼, 화살표를. 438번도 잘 보내봐라. 그 다음, 즉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의 화살표만 잘 보내면 다시 그냥 앞에 명제 문제들이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기 연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 어디서 어디론지 되냐? 메인이 누구야? 메인이 누구야? 주어가 뭐야? not P죠. not Q 쪽에 뭐뭐이기 위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 필요 조건이라 얘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네. 맞지? 이렇게겠네. 좀 빠르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필요하면, 필요 조건이면 주어가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이대로 집합으로 그릴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아, 잠깐만, 너무 나투성인데? 대우로 할까? 이런 것도 이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결정하셔야 되고. 위에 보면, 이건 그냥 얘가 나올 듯. 자, 그럼 그립시다. Q 안에 P가 들어간 그림이네. 그리고 이제 옳은 거 찾아. 몇 번이야? 나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런 거 이제 좀 제발, 지금 너무 티나게 저기 있잖아. 몇 번이야? 몇 번이야? 3번. 됐냐? 너무 티나게 있지? 교집합이 P인 그림 그냥 대놓고. 다음 장.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전에 막 수직선 풀었던 문제 있지? 그쪽이야. 단지 이제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의 단어들로 힌트를 줬을 뿐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또 똑같은 문제들이다. 화살표만 잘 보내면 돼. 자, 이거 보내봐. 이거 뭐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이거야? 이거야? 어느 거야? 첫 번째 거. 됐냐? 그래서 하여간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화살표 보내는 거 잘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요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자. 다시 이제 우리 수직선 문제로 돌아온 거야. P이면 Q이다지. 즉 지금 P가 Q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얘가 요 안으로 또는 얘가 다 덮어야 돼. 야, 이거 먼저 하자. 이게 절대값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잡히는 범위지. 맞냐? 가운데가 0인 범위네. 자, 그것도 다 살려서 해봅시다. 가운데가 0인 범위입니다. 저 Q의 범위가 색칠이고요. 됐지? 자, 노란 게 그 안에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5야. 그럼 이게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가깝게 붙어 있을 거고 5가 지금 벽을 향해 좀 더 달려간 그림이 되겠네. 됐냐? 이 상태로 파란색 범위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라. 지금 여기만 보면 되는 거 되냐? 저 짝 안 봐도 되지?
여기만 골인하면 문제 없지. 따라서 부등호는 이렇게 됐냐? 등호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둘 다 색칠이라 들어가. 따라서 됐냐? 됐지? 이번엔 PQ다라고 안 써있고 식으로 써있지만 자 보자. 그냥 색깔로 보자. 노란 게 파란 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 방향 어디야? 이렇게야 이렇게야. 1번 2번 두 번째 거. 그치? 왜? 뭐뭐 이기 위한 파란 쪽에 뭐뭐 이기 위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메인 주인공 필요 조건이라 받아야 되는 그림. 됐냐? 따라서 보기 좋게 다시 잘 정렬해서 써보면 얘가 0이 아니면 이거다 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참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것도 이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 대우 쓰는 게 좋겠네. 아니다 아니다 투성이잖아. 대우 쓰자.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 그 다음 저 앞에 있는 거 부정해서 뒤로 갖고 와.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딱 보이지? 맞아? 이거 2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x가 몇이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a 값 구해라. 몇이야? 4네. 대우 쓰면 간단하게 해서 끝나지. 그치? 됐냐?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다. 여따에 x에 마이너스 3 넣어도 된다. 자연스럽게 a 나오고 끝. 됐냐?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거야. 그냥 이제 지금 처음 배운 거니까 새로 배운 거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익히면 돼. 말하잖아. 화살표를 보내야 돼. 화살표를. 자, 1번부터 일단 문제부터 읽자.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이니까 지금 P 기준으로 봐야 되고 P 기준으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만 되는 거 찾으란 소리지. 맞냐? P가 필요 조건 받는 거만 되는 거 찾으란 얘기지. 딱 고정을 시킨 거야, 그냥. 1번부터. 1번. 이쪽이야, 이쪽이야. 6의 약수면 18의 약수다냐? 18의 약수면 6의 약수다냐? 어느 쪽이야? 노란 거야? 파란 거야? 파란 거? 그럼 1번이 정답이야? 아니야? 그럼 노란 거야? 우리가 찾는 게 P가 받는 거 찾아야 돼, 지금. 1번. 파란 거야? 노란 거야? 헷갈릴 땐 집합을 이용해라. 6의 약수. 6의 약수. 18의 약수. 야, 얘가 일로 들어가네. 얘가 더 적잖아.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네. 노란 거네. 틀렸네. 즉 여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명제가 어렵다. 명제가 어렵다가 아니다. 이쪽은 지금 그냥 기존의 너네들의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채워야지 빨리. 이건 요거냐 무슨 색? 파란 거야? 그럼 이제 2번이 정답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다시 말해 파란 거만 돼야 되고 노란 건 안 되는 걸 정확히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맞아. 실은 파란 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그치? 1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랑 곱하면 당연히 1보다 크지. 근데 확인돼야 돼. 노란 거가 만약에 노란 거도 되면 2번은 답이 아니야. 노란 거 돼, 안 돼? 당연히 x, y에 대한 범위가 실수로 잡혀 있어서 음수도 다 포함. 그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로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2번이 확실하게 노란 건 안 되고, 노란 건 안 되고, 노란 건 안 되고 파란 거만 되는 건 맞지? 좀 빠르게 답이 나와버렸네. 2번이 정답이야. 됐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화살표 보내기 연습하라고 하려고 이거 푼 거라. 이 답 찾았으니까 땡이 아니야. 연습해야지 뭐 어떡했어. 이건 어디야? 노란 거야? 파란 거야? 둘 다 돼? 뭐야? 곱한 게 유리수면
개별도 유리수냐고, 참이냐고. 거짓이잖아. 거짓인데 왜 발레르를 못 들어? 루트가 나와야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즉 유리수. 그러나 루트 3, 루트 3은 무리수. 됐냐? 그 다음 4번은 이제 위아래지만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와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다. 뭐가 맞아? 요게 맞아, 요게 맞아, 둘 다 맞아. 정확히 말해야지. 등변 사다리꼴. 그냥 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 다를 수도 있지. 이러면 대각선 길이 다르잖아. 그러나 등변 사다리꼴이 이제 이렇게 같은 이 삼각형. 얘가 대각선 길이가 같지. 그래서 파란 건 틀렸어. 자, 마지막 5번은 이건 뭐냐? 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지 실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바로 포함관계 이렇게 될 기본 조건 표현법 중에 하나잖아. 교집합이 A인 그림. 맞아? 실은 5번은 보자마자 뭐야? 필요 충분이네? 하셔야 되고. 됐냐? 좋아. 그럼 요거 사다리 타기도 한번 가봅시다. 사다리 타기도 한번 가봅시다. 내 조건에 대하여 다음이 참일 때라 그랬어. 지금 힌트가 4개지, 4개. Q이면 not P다가 참이래. 자, 그럼 보너스 힌트는 뭐? 이것의 대우. P이면 not Q도 참. 괜찮지? 그 다음, not R이면 S가 참이래. not R이면 S다가 참이래. 그럼 이거의 대우인 not S면 R이다도 참. 현재 힌트 4개. 그 다음, 이 문제는 자, 목표도 잘 봐. 이걸 참으로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P이면 해가지고 중간 생략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연결을 시키란 소리야. 맞아? 이대로는 지금 연결돼 안 돼. 이 4개 가지고는. 이 4개 가지고 이거 되냐? P에서 출발해서 R로 갈 수 있어? 못 가지. 이대로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가 갈 수 있도록 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거. 즉 이거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거 찾으라고. 이거 보면서. 이런 식이야. 찾을 수 있겠어? 찾아봐. 몇 번이야? 이 기본 4개 가지고 P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뭐 이게 한 번에 하나 3번에 가도 되고 막 여러 번 가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게 만들 수 있는 추가 힌트 하나 찾으란 소리거든. 찾아봐. 몇 번이야? 4번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봐봐. 이 힌트도 이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같이 보여야 되지. 이렇게 다 2가지를 대우랑 같이 생각한 거 맞지? 아니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맞아. 4번 얘가 있으면 가능한 게, 그러니까 이걸로는 되나? 이거만 있으면 자, P에서 출발은 여기서 할 수 있거든. P면 not Q. 근데 not Q로 이어받을 게 없었어. 근데 이 4번 힌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얘뿐만이 아니라 not Q이면 not S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P면 not Q, not Q면 not S, not S면 R 들어갈 수 있지. 맞아?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됐냐? 이 연결고리 찾는 문제야. 됐냐? 됐지? 항상 대우를 같이 봐야 돼. 요게 참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실시간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저 4번 힌트를 가지고 와서 대우로 사용하게 되면 P에서 R까지 갈 수가 있지요. 됐지? 사다리 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453번. 453번. 자, 오늘 배운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기 잘 합시다. 하나씩.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 어떻게 되는 거야? Q이기 위한이라는 문장부터 보라 그랬지. 따라서 지금 Q가 보조 역할, P가 메인 역할, 필요 조건이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잘 쓰라 그랬어. 됐지?
따라서 첫 번째 Q이면 P다가 하나 성립. 다음 건 Q는 R이기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알려준 대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속도가 붙을 거고 얘는 이렇게고요.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 메인이고 충분 조건이니까 R이 쏘셔야 되겠네. 됐냐? 그 다음 not R은 not T까지 나왔어. 충분 조건. 그럼 이거는 not R이 쏴야 되겠네. 됐냐? 됐지? 딱 봐도 너네 복잡하게 하라고. 복잡하게 낸 문제야. 복잡하게 낸 문제야. 선생님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문제다. 힌트가 하나 더 있지. 자, 마지막 여기도 있어. T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이거는 이제 요렇게겠네. 5개나 있어. 됐냐? 5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다 얘네도 있는 거예요, 지금. not Q이면 not R이다. not S면 not R이다. 이것도 T이면 R이다. 이건 not T이면 not P다. 총 10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뭐야? P, Q, S, T 중에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R이랑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녀석을 찾으란 소리입니다. 찾을 수 있겠냐? 아, Q. Q인 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일단 R에서 Q로 갈 수 있나? 여기 있네. R에서 Q 되네. 그치? 그럼 이제 반대로 Q에서 R로 가나 찾아야 돼. Q에서 R로 가는 코스 있냐? 여기 일단 Q에서 P로 갈 수 있고, P에서 연결되는 거, P에서 T로 갈 수 있네. T에서 R로 갈 수 있네. 결론, Q에서 R로 올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Q 삽 가능. 또 P는 안 돼? P는 안 되냐? R에서 P로 못 가나? R, Q, Q, P. R에서 P도 되네. R에서 P도 되네. 그럼 이제 P에서 R 되나? P에서 R 되나? P로 출발 여기 있어. P에서 T 되고 T에서 R 되네. P도 되네. P도. 됐냐? 이렇게 교환 가능한 거 쌍방통행으로 다 찾읍시다. S도 해보자. R에서 S 되냐? 여기 그냥 대놓고 있어. 확인. 이건 확인. 그럼 이제 S에서 R로 갈 수 있나? 하고 이제 S 찾아. 야, S는 시작이 없네. 시작이. 그지? 시작을 못하네. S는 탈락. 마지막 T 갑시다. R에서 T로 되나? 이거부터 봐야지. R, T 되냐? 이렇게 돼야지 참.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일단 얘가 확실히 되네. T에서 R은 되네. 됐냐? 그러니까 이제 R에서 T로 연결되는지 보자. 자, R에서 일단 S도 되고 지금 Q도 있으니까 여러 개 봐야 돼. Q부터 가볼까? 요거부터 가보자. 막 찾는 거야. 사다리 타기라 그랬잖아. R에서 Q 갖고 Q에서 P 되네. P에서 T로 갈 수 있냐? 아, 여기 있다. 되네. R에서 T도 되네. T도 되네. T. 3개네, 3개. 됐냐? 사다리 타는 문제입니다. 얘도 아마 공통수학 1차 부등식 수직선 놀이일 겁니다. 원점과 떨어진 A는 그리고 양수 깔려있어. 저거 만약에 A가 음수면 참고로 말해. A가 이래 놓고 A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이건 해가 뭐야? 무수히만.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네가 x에다 뭘 넣든 절대값 때문에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야. 지금은 이제 양수로 A가 잡혀 있으니까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고 여기가 A일 거니까 여기랑 여기 되냐? 여기랑 여기 두 영역이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먼 영역 됐냐?
따라서 저 P의 범위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자. 수직선에다 쓸게. 수직선에다.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라고 차라리 수직선으로 쓸까요? 뭐 굳이 어차피 수직선에 그려야 되니까. 저게 P네. 됐냐? 됐지? 그 다음 Q는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B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 영역이네. 그 다음 R은 이제 이렇게 아까 R은 지금 유일하게 고정 숫자들이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이렇게네. R은 요만큼이야. 됐지? 자, 그 다음 화살표 보내기 좀 합시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P가 메인이고 필요 조건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R이면 P이다가 맞는 거네. R이면 P이다. R이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됐고. 그 다음 여기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 메인으로 써야 되는 거지. Q이면 R이다. 즉, 그 다음 Q이면 R이다. Q가 R에 들어가라. 이렇게 힌트 준 거다. 됐냐? 연결되지 않냐? 연결되면 연결시켜. 야, 연결되지? 연결되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누가 대빵이야? P가 제일 넓네. 그립시다.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못 쓰겠으면 하다못해 이렇게 수직선으로라도 잘 그려. 응? 아, 뭐야. 자, 노란 게 그냥 다 덮어야 되지. 그리고 노란 거는 가운데가 원점인 영역이야. 그러니까 노란 게 다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제일 큼직하게 써줍시다. 노란 게 지금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지. 이 원점은 헷갈리니까 하얀색으로 할게. 됐냐? 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 R 넣자. R 넣자. 자, 그러니까 R은 잘 넣어야 돼. 양수 음수를 따져야 되지. 그러니까 0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는 확실히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됐냐? 이 5는 여기로 와야 돼. 그리고 간격도 봐. 이렇게니까 한 요 정도 되게 5가 한 요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잘 넣었지? 이제 파란 거 늘어가자. 파란 거 어떻게 넣어야 될까? 파란 게 지금 여기다 잠깐만. 파란 게 지금 파란 걸 하얀 거 안에 넣어야 되잖아. 어디다 넣어야 돼? 파란 거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 어디다 갖다 놓을까? 참고로 여기에 넣을 수 있냐? 얘는 파란 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쫙 뻗는 영역인데 이거를 여기에다 넣겠다고 이렇게 넣는다고 이게 들어가? 잠깐 들어갔다가도 다시 빠져나오지. 즉 파란 거를 하얀 거 안에 완벽하게 쏙 하고 넣으려면 여기 넣을 수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맞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지. 여기는 못 넣어. 됐냐? 여기 넣으려면 파란 거도 이렇게 생겼어야지. 얘는 이렇게 밖에 못 놓습니다. 됐지? 완성. 관계 뭐야 이거? 관계 완성. 이제 받아쓰기만 잘 하면 되겠네. 인접한 것끼리 최대한. 자, 얘네 둘. 5보다 B가 커야 되고 등호는 붙여도 되지. 됐냐? 구멍이라 올라타도 안 삐져나가. 따라서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A는 그러니까 여기는 멀찍하잖아. 얘보다 가까운 여기만 하면 되지. 여기만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아야 가장 정확한 부등식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A가 아이씨 또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러면 등호는 등호 붙어도 되고 이러면 요렇게네. 이렇게네. 됐냐?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고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됐지?